이건 뭐죠? 죄가 되지 않는다.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이 사건 황령산 혀 절단 사건 이렇게 이름 붙여서 알려진 사건이었고요.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. 한 남성이 처음 본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이제 차에 태워서 부산에 있는 황령산으로 끌고 갔습니다. 이 남성, 이 여성에게 입 맞추고 강간하려고 했는데 여성 당연히 저항을 하다가 이 남성의 혀를 깨물었는데 그 당시 남성의 혀가 한 3cm가량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. 이래서 이 남성은 곧바로 이 여성을 데리고 인근 지구대로 가서 본인의 중상해 사건을 당했다 이렇게 여성을 고소했었고요. 여성은 이제 지난 8월 이 남성을 강간치상으로 맞고소했던 사건입니다. 자, 남성, 여성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남성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왔다면서요. 예, 맞습니다. 이 차량이었기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 그리고 CCTV가 있었던 건데요.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이런 접촉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중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은 이 남성이 자신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서 정당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블랙박스랑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남성이 강간치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검찰에 넘겼고요. 검찰 역시 이 남성이 만취한 여성을 태워가던 중 편의점에 들러 뭐 이렇게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했다 이렇게 봐서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인정해서 재판에 넘겼었습니다. 자, 교수님, 이 사건을 놓고 말이죠. 경찰이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했대요.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당방위일까 아닐까. 자,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지언정 과잉방위인 거는 같다 이렇게 했다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? 글쎄, 과잉 방위, 예컨대 방위를 하더라도 상당히 합리적 수준에서 뭐 치명적 이제 상해를 입히지 말고 방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뭐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이 상당 부분 저항 능력이 떨어지는 상당히 뭐 심신미약, 음주 상태였고요.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의 가해자의 차량 안에 일종의 감금되다시피 해서 사건이 일어난 거고 뭐 지금 소리만 듣더라도 상당 부분 이제 뭐 비명만 듣고 저항을 함으로 해가지고 뭐 지금 이 가해 행위가 멈출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.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과잉이라고 이야기를 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과잉이냐? 라는 걸 좀 따지고 싶습니다. 네, 결국에는 방위를 하는 사람이 피해자이고 피해자 기준으로 보면 이거 도대체가 정말 드라마틱한 무슨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고 성폭행을 당할 것 같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은 과연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만 방어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좀 넘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? 예, 그렇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경찰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이거는 정당방위다 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검찰의 판단은 경찰과는 살짝 달랐는데요. 이 성폭행을 피하려고 남성의 혀를 깨문 이 여성의 행위 자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. 결국 여성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. 이 성폭행을 시도한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강간치상과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자, 변호사님, 그러면은 검찰이 경찰 판단과는 다르게 이렇게 정당방위를 맞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뭘까요? 형법 21조에 정당방위 규정이 있는데 이게 뭐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. 또 설명을 드리기에도 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우선 지금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. 이 사건에 대해서 정당방위 인정됐다. 그런데 엄밀히 보면 정당방위로 보지 않은 거죠. 과잉방위이고 또 그러한 과잉방위를 했는데 이게 뭐 야간이나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, 경악, 뭐 흥분, 당황으로 인해서 과잉방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거든요. 따라서 좁은 의미의 정당방위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, 일단. 그러면 좁은 의미의 정당방위는 뭐냐?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그 행위가 좁은 의미의 정당방위고 위법성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의 판단은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어요. 따라서 이거는 좁은 의미의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다. 애초에 자기가 받은 것보다 너무 과하게 방어했다. 하지만 그래도 상황을 보니 뭐 기타 야간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잉방위한 것은 그래도 책임이 없으니까 벌하지 않겠다라고 본 것이라서 이걸 좁은 의미의 정당방위에 해당했다고 단순하게 보다가는 약간의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교수님, 그러면은 지금 이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
일단은 불기소 처분됐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환영합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깨끗하게 그냥 정당방위라고 인정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 논쟁의 근거는 뭐냐?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차 안에 남성과 모르는 남성과 함께 감금이 됐고요.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까지 생각이 드나요? 이건 그냥 단순히 강간만 당할 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않을까요? 그러면 아유. 정말 목숨을 건지기 맞아요.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예. 그런데 그와 같은 위험에 여전히 결과론적으로는 혐의, 예컨대 강간치상, 뭐 이 정도의 혐의에 지나친 방어를 했느냐? 그걸 누가 합니까? 가해자가 강간만 하려고 했는지 살인까지 하려고 했는지 그걸 대체 재판부가 알 수 있어요? 또는 뭐 형사사법기관에서 알 수 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떤 법적인 구성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이 저도 이제 이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저항을 받았을 때 또 우발적으로 또 막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.